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또 양자 컴퓨터가 또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걱정한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또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또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지, 또 이 하락의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방송을 더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나라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도 지금 이제 뉴욕의 이제 선물 지수를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뉴욕 증시 자체는 굉장히 지금 호재성 기사가 나온 이런 상황이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긍정적인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제 뭐가 나왔어요? 사실상 이란이 보복을 했는데 제한적 보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분명히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거를 규모도 제한했을 뿐더러 공격 계획까지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보여주기식 이제 뭐가 되었다? 보복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하락하면서 가장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친 유가 하락과 함께 시장은 상방 흐름을 잡았다라는 건데, 요걸로도 지금 충분히 호재성 기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속보로 뭐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 통해서 뭐 한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는 걸 완전히 합의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도 휴전을 시작하면서 24시간 후면은 이제 세계는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경축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에 나왔던 단기적인 악재는 또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인도 찍어 누르고 뉴욕 증시도 찍어 눌렀던 이런 악재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지금 시장은 강하게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 상승장 속에서도 양자 컴퓨터는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는데 양자 컴퓨터가 빠지니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지금 양자 컴퓨터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그동안 시장이 빠질 때 좀 반등해줬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오를 때는 오히려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어제 시장에 사실 하락을 주도했던 건 아키 퀀텀과 이제 퀀텀 컴퓨팅이었습니다. 사실 아키 퀀텀 같은 경우도 그냥 최근에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좀 빠진 거다라 좀 보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 실질적으로 어제 가장 컸던 낙폭을 만든 건 퀀텀 컴퓨팅이에요. 어제 장중에 한 17% 정도, 약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뭐였다? 이 마이너스 7%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17%를 밀어놓고도 그대로 다 회복을 시켰다. 저도 오히려 이거에 의미를 좀 두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근데 아키 퀀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퀀텀 컴퓨팅처럼 지켜줘야 될 구간을 지키면서 반등하는 거고요. 아키 퀀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히려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양은 조정주고 오이평 터치하고 장대 양봉을 뽑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 생각해요. 보다시피 그래서 아키 퀀텀 같은 경우도 밀어냈던 부분을 그대로 어제 다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아키 퀀텀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차트만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악재를 통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고 이거를 뭐했다? 모두 다 누군가 주워 담았다, 받아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게 긍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얘네가 왜 빠졌느냐라는 거잖아요. 왜 빠졌느냐인데, 사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라고 하면은 나는 같은 양자 컴퓨터야. 왜 우리가 디웨이브 퀀텀도 그렇고 다른 기업이 양자 컴퓨터 대장주로서 크게 올라갈 때 얘네들이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얘는 그냥 양자 컴퓨터로 엮였기 때문에 같이 빠진 거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럼 어제 이 하락을 유도한 양자 컴퓨터는 누구였느냐를 본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퀀텀 컴퓨팅이라는 거겠죠.
쿼텀 컴퓨팅 같은 경우가 어제 결국에 이게 공모라는 게 결국에 유증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중요한 건 뭐다? 이 자금 조달 자체 가격 자체도 14.25의 매각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금 주가 대비도 24% 정도 할인된 가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제 퀀텀 컴퓨팅이 밀었던 구간대는 거의 이 공모 가격 근접하는 구간대까지 밀었고, 공모 가격대까지 오니까 이게 빠져야 될 구간은 아니고, 이게 사실 빠져야 될 악재도 아니고, 지금이 오히려 공모 가격으로 봤을 때도 저가 배수의 기회급분화하면서 공모 가격 근방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게 올려버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퀀텀 컴퓨팅 자체가 지금 뭐 전략적 인수라든지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유상증자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악재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악재다라고 보면서도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이 기업이 사실상의 유증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공모를 실질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규모의 이제 보통주 3호 발행을 언제 1월 달에 했어요. 근데 이 1월 달에 할 때도 당시에도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 실질적으로 이번 1억 달러 규모의 성공적인 공모는 최근 두 건의 공모보다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했다고요? 최근에 두 건 11월 이후 조달된 총 자본금 이야기하면서 이 1억을 공모하기 직전에도 공모를 했고요. 그 전에도 뭐 했다? 두 번에 달하는 공모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를 많이 한다는 건 사실상 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오게 되느냐?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 부족 현상.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가 돈은 없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돈도 없지만 양자 컴퓨터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걸 봤을 때 얘네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니까 실적도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없는 기업이 돈도 없어. 돈도 없는데 공모도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상의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어제 이거를 뭐로 받아들인다? 시장에서는 개인들에게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게 퀀텀 컴퓨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당장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디웨이브라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 대다수의 기업들은 돈이 없고 투자금은 많이 들고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그래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공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어찌됐든지 시장에서는 이 공모를 할 때마다 얘들이 공모 자금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밝히지만 개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겠죠.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어제 퀀텀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뭐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느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가치가 이게 제대로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 게 맞느냐에 대한 이런 인식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퀀텀 주식 가치 평가 의료 속의 급락이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소형 양자 주식은 거의 다 거품 속에 있지만 가장 어이없는 주식이 퀀텀 컴퓨팅으로 꼽힌대요.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리게티라든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3,300만이나 1,200만 달러를 어째 투자한대요. 연구개발에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상 뭐 우리 다른 여러분들 엔비디아라든지 구글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퀀텀 컴퓨팅은 그것보다도 못 미친, 안 그래도 굉장히 적은 이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과거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퀀텀 컴퓨팅은 뭐 한다? 연구개발에 고작 200만 달러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선 얘를 말도 안 되는 미친놈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퀀텀 컴퓨팅의 가치를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건 뭐예요? 월가에서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는 고평가다, 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실질적인 뭐다? 가치 평가 위험과 전략적 인내의 필요성을 막 이야기하면서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대부분의 주가 배출 비율이 250배를 넘는 수준이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 몇 배? 무려 약 7,000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 수치긴 하죠. 리게티 같은 경우도 218배요. 그러니까 참고로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술주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약 6배에서 8배이며 클라우딩 컴퓨터 같은 고성능 분야조차도 20배를 넘습니다. 20배를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양자 컴퓨터는 말도 안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실 건 이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맞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가치평가라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가치평가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양자 컴퓨터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고요. 그 잠재력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요. 이제 시대는 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20대, 30대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에게 기업의 실적, 기업의 가치가 과연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뭐다? 미래에 대한 희망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약간 종교 같은 거겠죠. 이것이 정말 미래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잠재력이 막대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보다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엄청나다는 거겠죠. 왜?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50대, 60대, 뭐 70대 이런 분들은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쌓아놓은 부가 있잖아요.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 30대들은 고작 해봐야 통장에 1,000만 원 있으면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이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들고 이게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똑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실질적인 주가 수익 비율 6배, 8배가 아니라 진짜 7,000배 이런 거에 희망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단기적으로 크게 더 많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20, 30대들 같은 경우도 코인이라든지 이런 도박에 빠진 게 너무나 허다한 거고요. 실질적인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변하고 있는 게 과거에 뭐가 나왔느냐. 코로나 이후에 급변했죠.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잘랐거든요. 근데 사람을 잘랐는데 이때 문제가 뭐가 생겼냐고 하면요. 사람을 자르고 났는데 경기가 죽고 뭐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뉴욕 증시가 어땠어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당장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뭐였다? 시장 호황으로서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부의 효과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돈을 벌었던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으로서 내가 돈을 불렸던 사람들이 뭐하러 내가 힘들게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직원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안 구해져요. 그래서 현수막을 막 거는데 안 구해져요. 아무도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코로나 이유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식을 치면요. 단타 몇 번 했더니 야 내가 그냥 몇 개월치 월급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 맛에 빠진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는 거는 테마주란 거죠. 테마주. 그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뉴스가 나오는 게 과거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트레이닝 더 타임은 9시 뭐 얘기하면서 코로나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미국인들은 주식시장을 몰려들었고요. 레딧, 유튜브, 디스코드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식 투자를 풀타임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분석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추격하고 뭐 하니까 추격하고 그런 것들이 뭐다? 통상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매매법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시장은 과거와 달라요. 월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뭘? 양자 컴퓨터가 고위험군은 맞아요. 말도 안 되게 성장했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장 매수하라를 한 적은 단 없어요. 정말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이미 저와 함께 저가 매수해서 이미 계좌가 엄청나게 불려져 있습니다. 왜? 제가 양자 컴퓨터 추천드렸던 게 다 2배, 3배, 4배, 10배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보유자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빠졌다라고 빠진 게 아니고 단기적인 주가가 어떻게 상승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락주 정도 있는 거고 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보이죠? 시장은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해서 고위험군이다. 이거는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보다 안전하게 실적 위주로 갈 거냐? 그럼 매도해야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양자의 미래에 투자할 거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애초에 여기서 얘기하는 월가의 실적 경고 이런 거는 그냥 예전부터 다 무시를 했었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하락 자체가 이게 엄청난 악재를 가지고서 나오는 하락은 아니다. 다만 이제 이런 뭐 과거부터 나왔던 자금 조달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또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라면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고, 어쨌든 어제 그럼에도 딱 꼬리를 다는 구간대가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는 팔지만 누군가는 주워 담는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